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중국에 뭐 그 자회사를 세워서 뭐 영업을 하든 뭐든 간에 JV를 설립을 했던 간에 이 돈을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벌었습니다. 투자 소득을 벌었으니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사실 한국 기업들이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소득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한국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실 송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만나본 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네. 이 배당에 자체에 대해서 고민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배당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왜 투자하시는지. 근데 일단은 뭐 딱딱하지만 법규를 말씀을 드리면, 한중 간에는 분명히 이제 조세 협약으로 원래 20%의 배당세액을 5%로 낮춘다라는 조세 협약도 있고, 외국 자연인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중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 소득세를 다 낸 다음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에 이미 소득세를 한번 낸 금액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그렇죠. 예, 그 법이 배당을 배당을 하는 기업이. 예,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이 배당 송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꼼꼼히 보면 배당 이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없어서 배당할 한 이익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하는 거지. 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어떤 중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서 배당을 못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안심하고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배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배당의 순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배당은 이익 배당 그렇죠. 후에 이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절차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안내를 좀 해주신다면.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1년 동안 열심히 사업 잘 하셔가지고 돈이 남으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생기겠죠. 네. 그 잉여금 중에서 먼저 전년도에 뭐 결손이 있다 그러면 결손 먼저 감하시고, 네. 두 번째는 여기에는 그 법정 적립금이 공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10%씩 쌓게 되어 있는데 그 10% 정도를 이제 쌓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배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적금은 그러면 매해마다 10% 쌓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등록자본금의 50%까지만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쌓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 외에는 결산이죠. 결산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익 배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을 하실 때는 은행을 통해서, 또 은행에서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뭐 회계감사 보고서도 필요하실 거고, 그 동사회 결의서, 배당에 대한 결의서 이런 것들 제출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배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서 뭐 정리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서 결손이 있으면 결손금을 메우고, 법정 공적금을 10% 정도 쌓게 돼 있고, 근데 그 누적 법정 공적금이 등록자본금의 50% 그렇죠.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되면 굳이 더 쌓을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나머지 남는 거는 우리가 배당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배당금은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익을, 미처분 이익, 그 당기 순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 사업이 앞으로 더 이제 더 나아질 거다, 더 확장이 될 거다. 그래서 더 이제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그럴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또 재투자는 중국 정부는 아주 환영하는 태도를 그렇겠죠? 보이고 있죠. 외환이 달러가 없어지지도 않고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은 더 이제 활성화될 거고,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외자 기업이 중국 내 재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유예하는 이런 법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에 저희 고객사가 그 배당받을 이익을 국내에서 바로 재투자해가지고 그 소득세를 유예받은 10년 동안 유예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세죠, 이게? 어떤 소득세를 감면을 받는 거죠?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 예. 그러니까 배당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이익에 대한 그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조금 보충을 드리면 이 회사는 그 강소성에 있는 회사였고요. 네. 회사의 그러니까 본사가 강소성에 투자를 해서 이 공장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서 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마침 그때 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절강성에다가 또 하나의 회사를 차려야 되는 이슈가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자본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자본금을 재투자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네, 거죠. 네. 그래서 강소성에 있는 그렇죠. 그 회사의 이익을 예, 네. 강소에서 받을 배당액을 절강으로 직접 투자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재투자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소득세 5% 내지 않고 그대로 절강성에 있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이제 출자가 됐죠. 그럼 그게 몇 년간 감면을? 10년 이요. 10년간. 10년 동안 유예입니다. 그래서 10년 내로 철수하게 되면 네. 요 부금을 다시 과세를 하고요. 네.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유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예를 하면 네. 다시 재투자한 그 기업이 철수하지 않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철수하지 않으면 네. 10년 동안 철수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감면을 받는 거고 네. 그 10년 안에 철수를 하면 그 한꺼번에 또 그렇죠. 그거는 네. 환수를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내가 재투자해야지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배당을 하는 기업에 있는 세무국에 신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재투자를 받는 기업의 세무국에다가 다시 이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소성, 네. 절강성에 그렇죠. 다. 예. 그리고 경영 범위가 네. 중국에서 이제 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투자하려고 하는 네. 그 네. 회사의 네. 그 경영 범위가 네. 네. 그렇습니다. 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유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실사례니까요. 네. 이거는 뭐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중국에서 사업을 뭐 투자를 하셔서 영위를 하시고 단기 순이익만 잘 나시고 법정 공적금 잘 쌓고 결손 안 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이익만 생기면 뭐 크게 문제 없이 한국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아주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잠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배당 말고도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송금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뭐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역비를 본사에다 넣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회사한테 이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을 한국에서 유튜브 제작사가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이 제작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비를 한국으로. 이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5만 달러 밑에는 은행에 가셔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보내시면 전혀 송금하신 데 지장 없고요. 5만 달러가 초과될 경우에는 우선 세무국에 가서 우리가 그 원천징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납세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납세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가시면 송금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 그걸 증빙을 하면 5만 불 이상이라도 그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5만 불 미만이면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세무 신고하고요. 먼저 송금 가능. 그래서 5만 달러 미만은 쉽게 송금이 되고 5만 달러 이상은 세무국 가가지고 신고 후 송금. 신고한 다음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